안녕하세요. 저는 청파동교회에서 4, 5,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다니엘 전도사입니다.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끝나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공과를 진행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더 좋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대표적으로 오후에 재직분들, 성가대 연습이나 재직분들의 모임, 그 자녀들은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뛰어노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 하는 것밖에는 없죠. 저는 이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교회에서 노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아이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친목감을 형성해주고 또 소속감을 형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아이들은 그냥 스마트폰을 하고 이 시간을 때우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좀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2, 3년 전에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도 설교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또 선생님들과의 교제도 어떻게든 하겠는데, 제일 어려웠었던 게 바로 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피구도 해보고 오목도 해주고 또 그 안에서 부루마블도 하고 또 같이 폰게임도 하고, 그래도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아이들은 놀이에 빨리빨리 실증을 느끼고 또 아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 시간에 같이 놀아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사역의 어려움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들이 뭘로 가죠?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죠. 스마트폰을 한번 쥐고 나면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기 세상에 갇혀서 옆에 누가 있든 스마트폰과만 대화하는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매주 아이들과 새로운 방법으로 아니면 서로 대화하면서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은 것이 바로 보드게임이었습니다. 우리 보드게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보드게임 참 많을 텐데요. 루미큐브, 또 할리갈리, 부루마블, 해적왕 그 뽑기 하는 것도 있고, 딱 여기 정도까지죠. 많이 아시는 분들은 딕싯, 텔레스트레이션 혹은 스플렌더, 많은 보드게임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보드게임이 어떤 건지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고요. 그냥 보드게임이 단순히 재미있는 수단이 아니라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신앙 공동체도 형성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보드게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드게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게 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었던 시간도 물론 있었지만, 저한테 어린 시절 가장 큰 교회의 역할은 바로 놀이 공간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봉사하는 그 시간 동안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고 교회는 제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기도 했죠. 저는 선생님들의 아주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말은 굉장히 안 듣지만 매주 나오는 빌런 같은 친구였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그 친구들과 놀았던 그 시기가 제가 이 교회에서 자라고 뿌리 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은 점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 오후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잘 교회에 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드게임이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앞서 한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공동체 형성, 아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또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또래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보드게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도 그 사역이나 아니면 여름성경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보드게임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교육 목적이든 또 놀이 목적이든.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조금 그 보드게임의 정의를 조금 더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보드게임을 교회에서 활용할 때 교육적인 목적도 좋지만 놀이 그 자체로서 보드게임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이가 주는 힘이 아이들에게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보드게임의 특징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성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성 개발. 보드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 같이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더라도 이 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타인의 눈치, 타인의 입맛을 맞춰가면서 해야 이 놀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그냥 혼자 해도 무관해요. 혼자 해도 재밌으니까요. 근데 이 보드게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같이 해야 의미가 있고 같이 해야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드게임의 장벽은 높아요. 이건 역시도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드게임의 목적을 교육만 잡는 게 아니라 보드게임의 목적은 그냥 놀이 그 자체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보드게임을 하는 것 자체로 아이들은 많은 배려를 하고 있고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해요.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면 이미 여러분 보드게임 하시면서 놀아본 분들 있으시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지루해지고 순서를 못 기다리는 아이들이 게임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보드게임은 규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 저는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이 규칙을 지키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드게임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채화 씨는요, 보드게임 활동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라는 이 논문에서 보드게임이 초등학생의 공격 성향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서 교감,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규칙을 지키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서 교감,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학문적으로도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 소개해 드릴게요. 찰스 E. 셰퍼라는 학자가 놀이의 치료적 힘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학자는 자기 표현을 가리켜서 생각의 전달, 감정의 해소, 통찰, 이해 과정, 창조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이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놀이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교회에서 한다라는 이 시간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고 노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내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가 보드게임을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드게임을 하면서 왜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아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러 왔지 내가 이 아이들과 놀러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는 것도 교육이고 노는 것도 복음의 전달입니다. 교회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가 바로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의 시간, 그리고 보드게임을 함께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보드게임들이 잘 활용되지 않았었던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할리갈리 루미큐브 있는데 그 보드게임 다시 펼쳐보시면 부품 하나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보드게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드게임을 잘 관리하고 이 보드게임도 하나의 교회 물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 보드게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셔야 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 보드게임을 잘 관리하고 또 아이들이 이 보드게임을 통해 같이 놀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각각 한 명씩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담당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보드게임에서 어떤 요소가 사라지면 물건 요소가 사라지면 이건 너의 책임이야 라고 책임감을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다루는 걸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보드게임을 운영하는 것도 쉽고 또 아이들이 이 보드게임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도 쉽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드게임을 설정해 주셔야 해요. 초등학생들에게는 많이 머리를 쓰거나 혹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게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다중지능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계산 영역이 빨리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공감 능력 혹은 어떤 친구들은 정서, 표현 능력 각각 다르게 발달되고 성장하는데 어떤 친구는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게임은 잘할 수 있고 저 게임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가 적정하게 설정되는 보드게임들을 선별하시고 구매해 주셔야 오래오래 이 보드게임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령이든 쉽게 접근하고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부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보드게임들은 어느 누구와도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구매해 주시고 또 아이들과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해야 한 번에 많은 보드게임을 사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의 보드게임을 구매했더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한 부품만 없어져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방치되는 보드게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근이나 중고마켓을 이용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쓰지 않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보드게임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이 팁도 여러분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드게임을 추천해드리기에 앞서서 보드게임에 있어서 좀 공통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하기 전에 규칙을 몇 가지, 제가 만든 규칙을 여러분들과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드게임 활동하기 전에 기도하기입니다. 에이, 무슨 노는데 놀이하기 전에 기도를 해, 오그라들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의 경험에 따르면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이 보드게임의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거에 큰 기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걸 그냥 놀이로만 생각하는데요.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드게임을 대해요. 우리 다른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접할 텐데요.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보드게임에는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내 보드게임이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이길 때는 기분이 좋지만 내가 지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계속 열이 받고 또 하기 싫어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노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한다. 이걸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보드게임을 임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라면, 또 교사라면 기도하고 한번 보드게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승패에 따라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인도자의 역량이 참 중요한데요.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내지 않기, 그리고 화를 내면 게임을 중지시키기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화를 낼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인도자께서는 잘 받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난 후에 보드게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간에 보드게임을 하다가 그만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끝까지 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규칙을 정하시고 보드게임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도자는 너무 경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경쟁적인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더 감정적이 될 수 있고 더 격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편을 먹고 또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보드게임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지도자께서 혹은 이 인도자께서 이 보드게임을 하는 이 중간중간마다 아이들의 감정을 잘 살펴주시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선생님들도 참 많아요. 아이들이랑 하는데 같이 경쟁하고 있어요. 같이 아이들을 이기려고 하는 선생님들 있으세요.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인도자로서 또 아이들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게임을 이겨야 재밌는 게 아니라 보드게임의 목적은 같이 하는 재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드게임을 하려면 서로가 필요해요. 한 번 이긴 친구는 또 하고 싶지만 진 친구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중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시고 보드게임의 목적은 승패가 아니다.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꼴찌한테와 그리고 승자한테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고 동일하게 격려를 해 주셔야 아이들이 승패에 따라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승패에 따라 자아 존중감을 얻는 게 아니라 놀이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놀이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보드게임의 대부분은 운으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실력도 있지만요. 이 운으로 결정되는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크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나 인도자께서는 꼭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의 행동 하나에 많이 칭찬해 주시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냥 승패에만 연연하지 않고 이 보드게임을 놀이로 좀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법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에서 다른 학년, 더 높은 학년 친구들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조언을 하거나 야, 이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질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인도자께서는
절대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건 이 친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줘라고 충분히 설명하시고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을 또 배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이 재밌으실 거예요.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건데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보드게임이 개발되어 있는 보드게임도 약 5만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매번 아이들과 놀아줄 때마다 콘텐츠 때문에 어떻게 놀아줄지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 고민들을 이미 누군가는 했다라는 것이죠. 이 보드게임이 이미 많이 퍼져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지만 이 몇몇 제가 추천해드리는 보드게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한번 공동체를 형성해 보시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보드게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같이 노는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면 그 돈이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호프의 책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것인가 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소개하고 보드게임 이론편을 마치고자 합니다. 웨스트호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의식, 경험, 그리고 활동들을 신앙 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통로로 인식하였다. 즉 예배와 식사, 공과 공부, 그리고 반 운영 등과 같은 신앙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통 분모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공과 공부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합니다. 성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한 가지, 같이 노는 경험,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 함께 웃어주는 경험, 함께 노는 이 경험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혹은 아이들의 또래에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휴대폰만 가지고 방치되고 있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통해 신앙을 형성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2부 순서에서 어떤 보드게임들이 아이들에게 전 연령대에 효과적일지 또 아이들에게 재밌는 요소로 다가올지 설명 영상, 플레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보드게임 소개와 보드게임 설명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3가지의 보드게임을 설명해보고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스트 원입니다. 3명에서 7명까지 친구들이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슬리핑 킨즈, 이 3가지 게임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쉽게 설명해주고 또 같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보드게임 설명입니다. 슬리핑 퀸즈라는 게임이에요. 슬리핑 퀸즈는 말 그대로 잠자는 여왕을 깨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 카드 게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장의 카드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요. 이 12장의 카드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이런 스킬 카드들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초록색 카드들은 여왕 카드들이에요. 여왕 카드들이고 이게 바로 점수가 됩니다. 이 잠자는 여왕들을 깨우는 게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자, 이 여왕들은 다 섞어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섞겠습니다. 자, 이 여왕들에게는 아까 보셨겠지만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친구가 이기는 게 바로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카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왕을 깨울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이 왕카드입니다. 이 왕카드를 내면 잠자는 여왕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5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5점은
자기가 깨운 사람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친구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기사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사 카드를 쓰는 사람은 기사 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쓰면 잠자고 있는 여왕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잠자는 표시는요, 깨어있는 여왕을 다시 잠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여왕을 다시 잠드는 카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 표시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잠자는 이 물약 표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 카드는 아까 기사가 여왕을 뺏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용 카드는 기사 카드를 막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숫자 카드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카드 뭉치 안에는 이 카드들과 더불어서 숫자 카드들이 있습니다. 숫자 카드들. 숫자 카드들은 쉽게 말해서 버리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참가자들이 각각 이렇게 5장의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숫자 카드는 버리는 용도, 빨리 이 카드를 채우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를 버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겹치지가 않거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카드를 숫자 카드 한 장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똑같은 숫자가 2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똑같은 카드 2장을 같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장을 한 번에 내려놓고 다시 카드 덱에서 2장을 꺼내오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도 맞출 수 있겠죠. 하나는 9카드, 나머지 하나는 또 9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카드를 함께 섞어서 같이 내려놓고 3장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는 빨리 버리고 이런 스킬 카드들은 빨리 모아주셔서 여왕을 깨워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광대 카드가 있어요. 광대같이 생겼죠? 이 광대 카드는 이 광대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뒤집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스킬 카드는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요. 10이 나왔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 10번째 나온 사람이 이 여왕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네. 10번째 나온 사람이 카드 여왕을 뽑으시겠습니다. 네. 여왕을 뽑으면 가져가면 됩니다. 광대 표시 어렵지 않죠? 광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광대 카드를 내려놓고 나온 카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9번째가 되면 저겠죠? 그러면 저는 여왕을 뽑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임 설명은 마쳤고요. 플레이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다 보면 욕도 할 수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감정적인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드게임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팁 알려드렸죠. 뭐였죠? 기도하고 시작하기.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잠깐 시작할까요? 네, 두 손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보드게임을 하면서 같이 놀 건데 입 안에서 또 생각으로 욕하고 싶을 수도 있고 감정적인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또 서로 친해지기 위해 이 보드게임을 가지고 놉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보드게임을 할 때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성령님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일 경우에는 카드를 5장씩 받고 시작할 겁니다. 네, 5장씩 받고 시작할 거고요. 5장. 자, 5장. 그러면 항상 보드게임은 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어린이 먼저 시작해 줄까요? 네, 보시고요. 카드 보시고요. 네. 낼 게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카드를 내주시면 됩니다. 버려주시면 돼요. 왕이 없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왕 카드가 없으면 숫자 카드를 버리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숫자 카드를 버리고 왕이 있으면 왕을 써주세요. 네, 왕을 처음 썼습니다. 왕을 썼으면 여왕 하나 뽑아주세요. 네, 뭐가 있죠? 내려놔주세요. 네, 10점 획득. 자, 그 다음 중요한 이현아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사용했으면 카드는 하나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숫자 8 버렸고요. 버리면 가져가 주시면 돼요. 저도. 자, 저는 기사 카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사 뺏어오겠습니다. 막을 카드가 있나요, 혹시? 용으로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용이 없으면 뺏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승환이. 네, 알려드릴게요. 용은 버리는 게 아니죠. 용은 버리는 게 아니라 숫자를 버리는 거예요. 용은 숫자를 버리는 거고, 왕이 있으면 왕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또 여왕을 껴주시고요. 네. 15점을 획득했네요. 먼저 50점을 획득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또다시 기사가 나왔어요. 뺏어가기. 두 번째 뺏기는 다은 어린이.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승아 어린이. 네, 왕 카드를 썼고요. 또 여왕을 깨워주시겠어요? 네, 왕은 여기 앞에 놔주세요. 네, 받았네요 카드? 네, 카드 받아가시고요. 저는 광대 카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광대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죠? 뒤집습니다. 숫자 7이 나왔네요. 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가 여왕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왕을 한 명 뽑아주세요. 네. 네, 15점 획득했습니다. 15점. 자, 그 다음 다시 광대가 나왔네요. 5, 1, 2, 3, 4, 5 뽑아주세요. 네, 또 여왕 카드가 나왔고요. 25점입니다. 네, 썼으면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똑같이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18 해서 총 카드 4장을 버리겠습니다. 18 똑같죠? 18 이렇게 똑같이 버리고 4장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승아 어린이 해주세요. 네, 버리고 해주시고요. 네, 기사 어떤 여왕을 뺏어오시겠어요? 네, 15점 여왕을 뺏어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용 카드가 있나요? 아니요. 용 카드 없으면 그대로 뺏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현 어린이 해주세요. 자, 똑같이 5점 해서 3장의 카드를 버렸습니다. 3장을 버리고 3장을 버려와주세요. 그리고 저도 또 10점을 버리겠습니다. 3장을 쓰고. 네, 그 다음 승아 어린이 해주세요. 2 버리고요. 그 다음 다은 어린이 6 버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주세요. 네, 66 3장을 버렸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왕을 사용해서 한 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20점짜리 카드네요. 네, 계속해서 해주세요. 네. 뭘 뺏어 오실까요? 네, 20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50점이 되었습니다. 50점이 되면 게임이 이대로 종료되게 됩니다. 자, 하다가 이 카드 덱이 다 소모가 되면 썼던 것들을 다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게임 어렵지 않죠? 슬리핑 퀸즈는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카드를 꼭 꾸기지 않고 사용하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이 카드 게임은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구비해 보시고 친구들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은 이 선물입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인원수가 따로 적혀 있지 않는 걸 보니까 2에서 6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6명 이상, 제가 봤을 땐 8명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카드 종류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카드, 그리고 플러스 카드. 플러스 카드와 마이너스 카드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 세 가지가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우리가 나누어 가질 거예요. 자, 몇 장씩 나누어 가질 거냐면 5장씩 나누어 가질 겁니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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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이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선택하지 않은 카드, 아무 카드는 2개나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손에는 3장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손에는 3장 들고 2장 날고, 자, 보고, 자,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은 어린이 선물입니다. 받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고, 받고 싶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하면 돼요.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으면 뒤집어 주시면 돼요. 8점이네요. 8점이 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은 어린이 해주세요. 네. 선물해 주세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현 어린이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면 선물하신 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9점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현 어린이 해주세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뒤집어 주세요. 마이너스 10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승아 어린이 선물해 주세요. 선물입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이 요술봉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이 마이너스 점수를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신기하죠? 마이너스 점수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조커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커 카드 감사합니다. 냈으면 카드 받아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이 카드랑 교체해줘도 상관없어요. 이 카드랑 교체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승아 어린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현 어린이 해주세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 거절하면 선물하신 분께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점. 네, 그 다음 다은 어린이 해주세요. 받아주시고요. 선물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집어서 받아주세요. 네, 9점이 나왔네요. 플러스 9점이 나왔네요. 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고민하는 게 이 게임의 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카드가 나왔을까요? 10점 플러스 10점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 어린이 선물입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마이너스 6점. 그렇지만 전 요술봉이 있으니 플러스 6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과연 뭘까요? 마이너스 7점. 네, 그 다음 계속 다음 할인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선물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카드를 받고 싶다. 그러면 거절할 만한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절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누군가 유술봉을 거절할 만한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선물입니다. 저한테 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런 배신이. 네, 그 다음 계속해주세요, 이현 어린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뒤집어 주세요. 8점이네요. 네. 저죠. 이현어린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점. 선물해주세요. 선물 먼저 해주시고요. 선물입니다.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 마이너스 카드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들어왔어요. 플러스 받아주시고요. 저도 하나 줘보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 3점 받으셨고요. 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요술봉이 나오면 마이너스 카드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현원이 해주세요. 선물입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면 거절하는 친구가 받아주시면 되죠. 네, 마이너스 8점.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마이너스 8점이 이 요술봉은 이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플러스 8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술봉이죠.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0점을 플러스 10점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게임을 진행하느냐? 이 카드들이 다 없어지면, 자, 이 손에 있는 카드 중에서 다 5장을 들어볼까요? 5장을 들고 여기서 3장만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3장만 선택해주세요. 나머지는 버립니다. 나머지는 버립니다. 3장만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이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네. 3장만 버리고 나머지는 버리시고요. 네. 3장 선택했나요? 3장? 2개. 네, 3장. 자,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3장을 가지고 선물을 한 번에 보내는 겁니다. 자,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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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각자 선택하시면 돼요. 받겠습니다. 받으시고요.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하시고 받겠습니까? 네. 네, 그럼 뒤집겠습니다. 다 마이너스 카드였습니다. 그 다음 선물해주세요. 3장을 한 번에 선물해주시면 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자기한테는 선물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줘야 돼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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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받으실 거예요? 받겠습니다. 저도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왜 저만 마이너스를 줬을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물해주세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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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오. 오, 다 좋은 것만 주셨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물해주세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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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겠습니까? 전 안 받겠습니다. 안 받을래요. 안 어? 받을래요. 다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3장을 이현이가 다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네, 다 마이너스 카드들. 똑같이 5점이, 빵점이 됐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 됐으면 이제 이 점수들을 합산해서 해주시면 돼요. 쉬운 계산 방법은요, 이렇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하나씩 연결해주시면 0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계산? 또 저는 마이너스 10점이랑 9점에서 1점. 저는 2점입니다. 저는 2점 그럼 나왔어요. 이거 플러스 8 플러스 4. 그쵸? 이렇게 되면 플러스 8이 되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점이죠, 이현 어린이는? 20점. 20점. 다은 어린이 몇 점? 22점이요. 19점. 그러면 22점이 제일 높은 점수인가요? 그러면 1등 하는 친구, 점수가 가장 높은 친구가 1등을 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카드 게임도 어느 연령대와 그리고 많은 연령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선물입니다 게임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게임은 저스트 원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3명에서
7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구성품 소개해 드릴게요. 화이트보드 같이 생긴 판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어가 담겨져 있는 카드들, 그리고 이 화이트보드에 적을 수 있는 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각자 인원에 맞게끔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카드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어요. 카드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카드를 이렇게 꽂으면 되고,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 자기의 카드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제가 어떤 제시어들이 있는지 볼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 반대면에 이 제시어와 관련된 힌트를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지 않고 4번이라고 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제가 이 4번에 해당하는 글자를 맞출 수 있게 힌트를 주면 됩니다. 이건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라 협동해서 문제를 푸는 게임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좋은 힌트를 주면 제가 이 단어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좋은 힌트를 줘서 이 제시어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게임의 목적이 바로 이 저스트원의 게임 방식이고 또 목적입니다. 그럼 저희 친구들 불러서 한번 같이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친구들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10장을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 10장을 하고 돌아가면서 술래가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예시로 술래를 해볼게요. 자, 술래입니다. 전도사님은 몰라요. 모르는 카드를 이렇게 꽂아놓고, 자, 전도사님이 고를 거예요. 몇 번을 고를 거냐면 3번 뭐죠? 3번 보이시죠? 3번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자, 전도사님은 이제 눈을 감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3번을 전도사님이 맞출 수 있도록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힌트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연습이니까 어떤 힌트는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 수박이죠. 수박인데 영어로 워터멜론 쓰는 친구 있어요. 이러면 너무 잘 알겠죠? 워터멜론 이건 안 돼요. 대신 뭐 줄무늬 혹은 뭐 이런 수박을 맞출 수 있는 이미지나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 좋겠죠. 여름, 그리고 시원함. 한 단어만 말하는 겁니다. 한 단어만 적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하고, 자,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4번. 네, 준비됐으면 전도사님은 눈을 감을게요. 전도사님이 4번을 맞출 수 있도록 잘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은 보면 안 돼요. 서로 적은 건 보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공개해 주세요. 다 적었으면 하나, 둘, 셋. 공개했나요? 만약에 똑같은 단어가 나왔으면 뒤집어 주세요. 없죠? 똑같은 뒤집었나요? 네, 그러면 자, 하나, 저 볼 수 있는 게 없나요?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탈락한 겁니다. 이거는 탈락한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아 어린이가 술래가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승아 어린이, 자, 몇 번 하시겠습니까? 3번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을 볼 수 자, 그러면 우리끼리는 보지 않고 자, 다 썼으면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다 썼으면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승아 어린이는 눈을 감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하나, 둘, 셋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또 똑같죠? 그러면 뒤집어 주세요. 자, 하나는 머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눈을 떠주세요. 맞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조금 어려웠죠. 자, 그러면 또 탈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은 어린이입니다. 다은 어린이는 눈을 감아주시고요. 자, 몇 번 할까요? 2번이요. 2번 제시어입니다. 2번. 2번입니다. 2번. 자, 지우고 안 겹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겹치게. 겹치지 않게. 전 적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우리가 맞출 수 있게끔 다 적었나요? 우리 하나, 둘, 셋. 아, 이런 식으로 쓰면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자, 단어 1이 눈 떠주세요. 선악과를 갖고 이 단어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정답 모르겠어. 탈락. 정답은 뱀이었습니다. 친구가 사과를 해주고 아담을 써줬으면은 뱀을 맞출 수 있었겠죠. 그쵸? 이건 4명이어서 그런데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현 어린이가 맞추겠습니다. 이현은 네, 이현 어린이가 맞추겠습니다. 네. 자, 제시어 드렸고요. 자, 몇 번? 3번이요. 3번. 3번입니다. 3번. 3번. 겹치지 않게 쓰는 게 좋겠죠? 겹치지 않게. 자, 다 적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러면 하나도 안 겹쳤죠? 하나도 안 겹쳤죠? 하나도 안 겹쳤죠? 이현 어린이, 3가지 제시어. 하나는 택배이고, 하나는 테이프고, 하나는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박스 상자. 상자! 드디어 맞췄습니다. 상자. 재밌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3문제를 틀리고, 1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 술래입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서로 보지 않고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엎어주시고, 눈을 뜰 수 있게끔 안내해주세요. 한 단어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 적었나요? 아니요. 네. 서로 겹치지 않게 고민하는 게 이 게임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다 됐나요? 5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다 적었나요? 네. 네. 눈 떠도 될까요? 예. 자, 여러분들끼리 하나, 둘, 셋. 비교해 주시고요. 똑같은 거 덮어주세요. 덮었나요? 네. 똑같은 거 덮었나요? 네. 다 볼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정신 나간 것, 무서운, 그리고 귀신. 이거 못 맞히는데. 무서운 귀신, 정신 나간 것.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정신 나가고 무서운 것, 그리고 정신 나가고 귀신, 무서운. 정신 나가지는 뭐죠 이게? 전도사님 같은 거. 이게 뭐죠? 전도사님 같은 거. 아니. 괴물? 괴물인가요? 네. 괴물인가요? 네. 이게 뭐죠? 정신이 나간 거 정신이 왜 괴물이 나간 거죠? 귀신은 뭐죠? 귀신이랑 괴물이 뭔 상관이 있죠? 자, 어쨌든 맞췄네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한 문제 더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입니다. 1번. 이거 좀 어렵죠? 아,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이걸 영어로 써도 안 되죠. 영어로 쓰는 건 안 되죠. 영어 써도 모를 것 같은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초성을 주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초성을 주는 것도 안 돼요. 자. 자, 적었나요? 적었나요? 다 적었나요? 네요. 자, 10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만 더 드릴게요. 자, 우리들끼리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눈 떠주세요. 첫 번째 제시어는 한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식혜. 그 다음에 전래입니다. 전래. 뭘까요, 정답? 대한민국! 정답은 전통이었습니다. 전통. 어렵죠, 어렵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은 어린이 몇 번 할까요? 1번이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는 힌트가 겹치지 않게 주면 됩니다. 적었나요? 네. 자, 우리끼리 그럼 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끼리. 아, 으악! 똑같아. 아, 셋 다 똑같아. 이러면 탈락입니다. 정답은 이슬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장의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10번을 맞춘 다음에 맞춘 개수가 점수가 됩니다. 보통은 4, 5개 정도를 맞추면 보통이고요. 그 이상을 많이 맞추면 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재밌었나요, 오늘 게임? 네. 네, 어땠어요, 이현이? 괜찮았나요? 게임? 그랬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기도를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좀 열받는 상황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럼 조금 더 제가 다양한 게임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